자, 반갑습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자, 시험 친다고 수고하셨고, 그 다음에, 일단 기출문제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여러분 수업하면서 주로 어느 부분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난 게 없었고, 그래서 서론 파트는 한 문제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다는데, 요번에 하나 나왔죠. 나왔고, 고소에서 하나 나왔고, 그 다음 피의자신문할 때 하나 나왔고, 보통 요 압수수색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요번에는 특히 대인적 처분에서 4문제가 나왔고 대물점은 1문제. 그럼 수사에서 하나, 둘, 넷, 6개, 그 다음에 하나, 7문제 중에서 이때 20문제 중에서 7문제 정도가 이렇게 비중을 차지해서 부쩍 비중 높았고, 그 다음에 자 재정신청 이건 안 나왔죠. 그럼 안 나오다 보니까 이번 9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약간 포인트를 더 가지고 압수수색 쪽의 비중이 좀 더 커져갈 수 있다는 점 조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내가 이번 시험에 바로 체력 들어갈 정도는 괜찮은데 아니라면 여기서 이제 요 가을에 우리 2차 시험 준비할 때는 요 불복에서 안 나왔으니까 재정 신청을 좀 더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칙 안 나왔고, 공소장 변경이 한 문제 나왔고, 항상 요 공판 준비나 증거 기준 꼬박이 요새 한 문제 나오는 경향이 나오고 있지. 그래서 아니나 다 그 2문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럼 절차 중에서 한 문제, 뭐죠? 증거조사 절차 한 문제 나왔고, 증인, 그 다음에 간이 절차, 참여 재판은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아마 수사에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요 다음에 9월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때 공판 절차에서 간이나 참여해서 합쳐서 보통 하나 나올 가능성 크니까 그런 비중이 약간 변화 생겼고, 증거에서는 지금 뭐였죠? 한 문제, 2문제, 3문제, 4문제, 5문제 뭐 변함없는 패턴의 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요 증거 능력 중에서는 자백 배제는 거의 안 나오다 했죠. 그래서 위수정하고 전문법칙. 그 다음에 증명력에서 탄핵 증거는 잘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하나 나왔고, 자백 보강 법칙은 꾸준히 보통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다 합쳐가지고 특이한 점, 여기가 너무 문제 많이 나왔어. 18문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다 합쳐서 어디 기판력 하나, 그리고 제2심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좀 앞쪽에 나왔구나. 그럼 요 가을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서 요 뒤쪽 부분에서 불이익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히 재심은 뭐 그대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특별 절차 있죠. 약식하고 그 다음에 즉결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 형태에서 우리 범위별 정리를 잠깐 해봤고, 그래서 나올 만한 게 그냥 그대로 나왔다 평을 받고 있습니다. 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번 3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 판례, 이른바 신판례 비중이 작습니까? 좀 컸습니까? 컸고, 요 신판례 부분은 다행인 게 우리 시험 앞두고 마지막 판례 정리했죠. 판례 정리하면서 신판례 부분은 거기서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고, 특히 재심 같은 경우하고, 그 다음 공소시효 특히 재심 같은 부분에서 제가 요거는 가장 최근에 몇 달 전 나온 우리 16년도 요 판례에서 조심해라고 한 부분, 여기서 문제 나와서 아마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물론 어렵겠지만 했을 거라 봐요.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시험의 난이도가, 문제는 작년 3차 시험이 체감상 어렵게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아예 저번 2차 같이 그렇게 쉽게는 안 나오고 약간 좀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좀 약간 좀 까다롭게 안 나오겠나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불행하다라고 봐야 될지, 상, 중, 하 정도에서 하의 문제는 아닌데 그냥 중입니다. 고마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수가 남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85에서 90 공부 좀 했을 때야. 그래서 90 정도고, 여기형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95 이상까지도 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겠나. 충분히 또 그럴 만한 문제였어요. 문제였고, 형법도 약간 좀 평이했습니다. 평이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전체적으로 우리 다른 지역도 물어보니까 경찰하게 오히려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많았고,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제가 볼 때는 더 독이 될 수 있는 게 저 이후 9월달 같은 경우 오히려 또 형소법이나 형법에서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가능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커졌으니까 그렇게 앞으로 내가 향후 여기서 9월달 시험 준비할 때 요 정도 선에서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훨씬 더 까다로워질 거라는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커지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요 패턴이 지금 작년 계속 그래요. 한 번 쉬었다가 어렸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그 패턴에 맞추면은 뭐였죠? 아마 좀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크고 그 다음에 요런 어떤 그 변화는 큰 변화가 없는데 다만 여기서 약간 좀 줄이거나 좀 안 났던 부분 느린데 그럼 생각해 보건데 이쪽은 요쪽 부분을 좀 줄이고 압수수색 파트를 좀 비중을 더 늘려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 신청 안 났으니까 하나 나오고 그럼 증거 보존이나 이런 부터 하나 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요쪽은 어차피 보통 합쳐서 하나 정도 나오고 또 하나 특징이 요번에 주체 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법원, 검사, 피고인, 그 다음에 변호인 쪽이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안 나오다 보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는 당연히 법원 쪽 또는 뭔데 피고인이나 그 다음에 또는 변호인 쪽이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하나는 거의 확실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쪽을 좀 공부할 때 약간 변화를 주어서 제가 이거 적어드린 이유가 요런 쪽이 주로 나왔으니까 또 다음번 시험에 좀 약간 다른 쪽에 비중을 두어서 아예 안 나왔던 부분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증거나 재판이나 비상 절차 이런 부분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고요. 재심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매번 하나 꼬박꼬박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꼬박꼬박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약식이나 즉결 같은 경우에서 요번에 아예 안 났다는 게 약간 좀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다음번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전체적으로 문제 풀 때 생판 처음 보는 새로운 문제가 없고 또 하나 문제를 요걸 복원하면서 기출 지문 여기서 지문이 문제가 똑같은 지문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다만 그 지문 중에서 그 1, 2, 3, 4나 또는 기역, 니은, 티끌, 이을 중에서 요 지문 문제가 같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대로 끄집어낸 게 많았으니까 항상 요 기출 문제 풀어나가는 거 시험 다음 9월달 시험 칠 때까지도 그렇게 좀 해나가십시오. 나가시고 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1번 한번 보세요. 자 1번에 자 요거는 서술의 문제죠. 서론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주로 서론에 관련된 문제는 포인트가 주로 두 개입니다. 이쪽이 나오거나 적용 범위가 나오거나 아니면 실체 진실주의, 적정 절차, 그 다음에 신속한 재판 여기서 보통 하나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는 적용 범위에서 나왔어요. 나중에 그러면 그 세 가지 이념 중에서 공부할 때는 뭐가 좀 중심인가? 적정 절차가 좀 중심이야. 그래서 그쪽을 좀 더 많이 봐두고 거기 1번 자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자 이때 미군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생활하고 있었다면 이 경우에서는 한국 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이지 소파 규정에 따라 한국 법원 재판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1번 정리될 수 있다. 이때 X입니다. 그냥 한국 법원에 따라서 한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되지 별도의 소파 규정에 대한 뭐였죠? 관련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봤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법이 아니라 그냥 한국 법대로 재판을 받으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캐나다 시민권자 그 다음에 자 캐나다에서 이거 많이 봤죠? 뭔데 속지주도 안 되고 속인주도 안 되고 보호주도 안 되죠. 그래서 재판권이 없고 3번에 면책특권도 체결하면 정리했었죠. 이 면책특권과 관련해서도 종합해서 판단해라 맞고 1번에 4번 우리 형사소송법은 여러분 소급표 금지입니까? 혼합주의입니까? 혼합주의. 혼합주의가 뭐라고 했니? 혼합주의는 자, 요 사이에 법이 개정됐을 때 A법 무효화합니까? 그대로 인정합니까?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법이 A-법으로 개정됐을 때 그럼 개정된 때부터 2-법이죠? 개정된 법을 적용하면 되고 그래서
그 전에 이루어진, 그 전에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무효합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한다. 그래서 맞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번입니다. 자, 2번.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흔하게 나던 지문입니다. 고소는 서면도 되고 구술도 되는데 구술로 고소할 때 여러분 자 참고인 조서에 한마디만 적어주면 되고 별도로 독립된 조서일 필요가 없다고 했었죠. 맞고. 2번 체크하자. 요건 최근 판례 우리 마지막 판례 정리할 때 했었죠.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기소하였어요. 그럼 법원은 비친고죄로 재판한다, 친고죄로 재판한다. 친고죄로 재판한다. 그럼 당연히 불가분은 적용되니까 고소 취소 효력은 다른 공범에 미쳐 안 미쳐? 미치죠. 3번 맞고. 자, 4번. 자, 우리가 여러분 친고죄에서 고소 기간은 주모 안날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이죠. 그럼 그 안날은 마지막에 단순한 미필적 인식입니까? 확정적 인식입니까? 확정적 인식이 필요하다 보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2번에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교재 문제 판례 전혀 안 벗어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아주 기본적인 거. 1번. 피의자 진술을 녹화할 때는 동의야, 고지야? 고지. 참고에는 동의죠. 1번은 반대로 됐죠. X. 자, 2번. 과거 기출문제 지문 토시 하나 바뀌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막았어. 그럼 증거 능력 자체가 없지. 따라서 증명력이 아니고 증거 능력이 없죠. 2번 X. 자, 3번은 제가 요거 전문 증거할 때 여러 번 설명했던 내용이죠. 요 판례가 뭔데? 갑이 피의자입니다. 검사가 갑을 불러다가 조서를 작성하고 자, 피의자를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이 동서갑니다. 그럼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갑의 진술이 나와 있고 을의 진술이 나와 있어. 누구죠? 검사입니다. 그럼 갑의 진술이 증거 능력 가지려면 몇 조? 검사니까 312조 1항. 312조 1항이 뭐였지? 적법 절차, 진정 성립, 특신 상태. 그런데 저 아줌마는 누군데? 신뢰관계는 피의자입니까? 사험자입니까? 사험자니까 뭐가 되겠니? 참고인 조서가 되겠지. 그럼 참고인 조서는 312조 1항입니까? 312조 4항입니까? 사항에 따라 네 가지 적법 절차, 진정 성립, 특신 상태, 반대 신문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 따라서 3번 요게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조문을 그대로 내면서 말장난치는 문제. 여러분 피의자 신문할 때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신청이 있으면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해야 돼. 해야 되지. 그래서 요 4번 X가 되겠죠. 그 3번이 몇 번이죠?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자, 너무나 우리 많이 나왔던 거 현행범 체포할 때 긴급 체포와 마찬가지로 필요성, 도, 증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지. 따라서 기억 X. 자, 그 다음 니은. 여러분 협의 현행범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이때 직후는 두 가지 접착. 뭐 있죠? 시간적, 장소적 접착. 누구?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할 때 이 책의 판례 그대로 다 나와있다. 자, D것도 나와있어요. 그래서 동일성이 있다라면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괜찮다. 맞고. 리을. 자, 이러면 경미사건 얼마 이하였어요? 50만원 이하의 벌, 구, 과. 어떨 때? 주거 부정일 때. 그 다음에 미음. 자, 여러분 경찰이 현행 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는 필요할 때는 동행을 요구할 수 없어 있어. 있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5번에 자 구속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체크하고 지금 작년, 재작년, 올해까지 지금 계속 빈번히 거의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지금 문제입니다.
이게 뭐였니? 이미 구속된 사람을 피의자 신문할 때. 자, 갑이 자유 상태가 아니고 구속된 상태에서 갑을 불러다가 피의자 신문할 때, 그럼 검사실로 구인해야 되겠죠. 그럼 구인할 때 별도로 영장을 발부해야 돼?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이 무슨 상태를 이용하면 돼? 구속 상태를 이용하면 되겠지. 자, 이용하면 될 것이니까 1번 O입니다. 자, 2번. 피고인을 구속한 때는, 자, 지금 피의자 구속입니까? 피고인 구속입니까? 피고인 구속이야. 여러분, 피고인 구속은 요거 저번 주 우리 했었지. 기본 수업할 때. 사전 통지하고, 이때 피고인 구속에서 사전 통지는 누가 한다? 법원이 합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영장을 집행하고, 그리고 사후 통지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을 주는데 요 문제는 요게 포인트야. 자, 여기서 둘 다 뭐를 물을 수 있니? 사전 통지할 때, 자, 여기서 요 통지를 안 하면 위법이야. 다만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고, 이때 뭐죠? 이때 자기가 방어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하자는 존재합니까? 치유됩니까? 치유되고 알아두시고, 사후 통지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럼 사후 통지를 안 하더라도 영장이 바로 없어집니까? 유효합니까? 그냥 유효하다 판례했었지. 요거 자 출처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판례는 영장 효력이 당연히 상실된 건 아니라고 보세요. 2번 X. 그리고 3번 구금 장소의 임의적 변경 불법이죠. 그리고 구인에서 필요 없을 때 몇 시간? 24시간 맞지? 자, 그 다음에 넘겨봅니다. 6번. 자, 접견교통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국가정보원경찰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여러분, 국정원이 추천한 의사, 누가 추천한 의사 진료 받으면 괜찮다고 했지? 그럼 괜찮으니까 위법하다 할 수 없지? X. 자, 니 앞에 줄 거 봐. 수사기관, 그 다음 뒤에 불복. 그럼 항고입니까? 준항고입니까? 준항고죠. 맞고. 자, 뒤끝.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법원이 결정으로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맞고. 리을. 자, 도망하거나 죄정을 인멸할 염려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는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누구랑 비변호인의 접견을 침해할 수 있어. 그러나 침해하는 건 좋은데 마지막에 문제였어요. 의류, 양식, 약, 옷, 음식, 약은 인도적 차원에서 비변호인이라도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게 틀렸지. 그래서 리을 X. 그 다음에 7번에 체포구속 적부심하고 보석 중에서 주로 나오는 건 주로 적부심 나오지. 자, 적절하자는 거 1번. 체포구속 적부심에서 석방된 피의자 보지 말고 이미 다 여러분 어떨 때 할 수 있노? 도, 증. 피의자 보석일 때는 몇 가지? 4가지. 도증, 출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수업하면서 반복해서 외웠던 게 바로 이런 건 풀고 넘어가야 돼.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1번 맞다. 자, 2번. 체포구속 적부심 청구에 대해서 여러분 청구했다. 3가지가 있죠. 간이 기각결정, 기각결정, 그 다음에 석방결정, 그리고 또 하나가 피의자 보석이 있어요. 자, 요 3가지는 조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 보석은 규정은 없어도 무슨 항고로 가능하다? 보통 항고, 즉시 항고야. 보통 항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기각 결정이니까 불복이 안 되죠. 그럼 3일 이내 자체가 X야. 자, 그 다음에 8번.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자, 기억. 요거는 아주 평범한 문제. 보관 중인 물건과 현존한 물건은 같은 것이야, 다른 것이야? 다른 거죠. 그래서 해석할 수 없다. O. 자, 여러분, 임의로 제출할 사람 누구죠? 니은도 새로운 문제고 정말 지겹게 나던 문제.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은 뭔데? 임의 제출할 수 없죠. 그럼 뭔데? 위법이죠. 여러분,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요, 무조건 동의 안 돼요. 따라서 이건 동의하였더라도 증거 능력 없어. X. 자, D끝. 압색할 때 이러면 영장 제시는 책임자만 제시합니까? 개별 제시합니까? 개별 제시하죠. 그럼 따로 해야 되겠죠. D끝 X. 리을 참 많이 나왔지. 밑줄 공소 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 판사. 그럼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요거 맞구나.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자, 요 전자정보 뭐였죠? 수색하다가 혐의 범위 내에서 탐색하는데 자, 그게 뭔데? 예외적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한 전자정보 이외에 무관한 정보는 안 되죠. 따라서 위법이니까 허용될 수 없다. 맞지? 그럼 틀린 것은 니은하고 D끝 요 두 개가 되겠죠. 2번입니다. 자, 9번. 시효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거.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적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해서는 이거는 그냥 입법을 할 때 정할 문제지 이것에 관한 일반 원칙, 보편 타당한 일반 원칙 자체가 있는 건 아니야. 따라서 정책적인 문제야. 따라서 1번은 보편 타당한 원칙이 존재한다. X. 자, 여러분 2번하고 3번은요. 자, 우리 마지막 판례에서 정리하면서 최근 판례 정리하면서 그 문제 속에 두 개 다 있었죠. 첫 번째는 뭔데? 이런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에서 그 면할 목적은 어때? 그것이 유일해야 돼? 여러 목적 중에 하나면 돼? 여러 목적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럼 2번 X. 3번 뭐였니? 지금까지 형소법의 규정은 한국에서 죄를 짓고 외국에 나가서 도피할 텐데 요 규정은 외국에서 죄를 짓고 다른 외국으로 도망하는 경우도 시효 진행이야 정지야? 정지로 보자 이 말이야. 따라서 적용된다 해야 되죠. 3번 X. 그 다음에 4번 당해 사건 요거 했었지. 당해 사건은 모르고 다른 사건으로 피할 목적이면 그럼 다른 사건을 면할 당해 사건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 볼 수 없다. 요게 맞죠. 그래서 9번에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4번이고 여기서 3번 같이 최근 판례 하나씩 끼어들어. 10번. 자, 형사소송법상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을 때는 공소장 변경 안 거치고도 인정할 수 있다. 위배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판례. 기억 맞다. 자, 그 다음에 변경 절차가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마음대로 법원이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가? 자, 우리 교재 425페이지 한번 보세요. 없으시면 그냥 계속 괜찮습니다. 자, 425페이지에 판례 안 나왔어요. 여기 있어요. 요거 있죠? 거기서 그 판례입니다. 변경 절차 없이도 죄가 여러 개일 때 마음대로 하나 하지 말고 검사한테 물어서 성명을 구한 다음에 판단해라 그랬어요. 아, 여기서 요 판례 교재에서 그대로 안 벗어났어. 그래서 거기 뒷끝에 니은에 자, 요것은 성명을 구하여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성명을 구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요게 틀렸지. X. 그 다음에 뒷끝 공소장 변경에 관한 허가 결정은 자, 여러분 법원의 결정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관할에 관한 결정하고, 둘째, 판결하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은 불복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복할 수가 없다. 여기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한 4개인가 5개가 있어요. 첫째, 주목. 첫째,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 둘째, 공소장 변경 결정. 셋째, 증거 개시에 관련된 결정. 그리고 넷째, 공판 준비, 간이 공판 절차에 관한 결정. 이런 게 대표적이야. 그럼 이런 것은 판결하기 전 소송의 절차에 관한 결정이니까 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이 항소로서 나중에 다투는 것이 아니란 이상 별도로 이때 항고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 D끝 맞습니다. 자, 리을 단순 사기 밑줄. 마지막에 상습 사기 밑줄. 처벌이 낮아집니까? 무거워집니까? 무거워지죠. 그럼 불리하죠. 그럼 변경 필요 없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맞고, 미음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밑줄.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 가벼워졌나 무거워졌나? 무거워졌지. 불리기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변경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요 문제는 니은 요거 하나 빼고는 기역, 뒤끝, 리을, 미음 정말 그냥 무난한 평이한 문제입니다. 평이한 문제고 요 니은도 요 우리 교재 나와 있죠. 그래서 요런 부분 생각해봐. 그럼 법원이 마음대로 여러 개 했을 때 하나 택하지 말고 검사하고 의논해서 어느 걸 네가 기소하려고 했니? 해서 의논해야 되겠죠. 그런 내용이 발립니다. 자, 그 다음 11번. 증거 개시는 과거 기출문제 보는 듯한 느낌. 그냥 뭔데? 과거 기출문제를 그냥 조합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기억 뻔하지. 피고인에게 변호했을 때 뭐만 할 수 있다? 열람만. 기억 X. 자, 니은 목록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고. 여러분 이때 공개하게 되는 서류 속에 특수 매체 들어가죠. 그리고 자, 리을 요 문제도 기출문제를 그대로 지문을 옮겨왔다. 자, 여러분 피고인의 증거 개시 청구를 거부할 때 검사는 며칠 이내 7일 아니 지체 없이 뭐로 통지합니까? 서면으로. 자, 그래서 요거 기억하고 리을 2개가 들렸고 옳은 것은 2개죠. 2번이죠. 12번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보지 말고 합시다. 공판 준비는 누가 나옵니까? 검사와 변호인이 출사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없으면 무슨 변호인이죠? 국선입니다. 근데 변호인이 나오는데 피고인도 나올 수는 있어. 법원에 소환받을 때. 다만 소환이 없더라도 출석할 수 있어. 피고 나왔죠? 그럼 뭘 하고 시작합니까? 진술 거부권은 고지합니다. 그래서 기억 1번 맞습니다. 2번 공판 준비기는 공판과 똑같아. 비공개입니까? 공개합니까? 공개합니다. 그럼 니어 12번의 요 문제는요. 그냥 정말 중하 정도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3번 여러분 공판 준비하니까 되게 편해. 그럼 1회 공판기일 이후에도 할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했었지. 자, 4번 공판 준비기일 나 좀 볼까? 끝내버리면 뭐가 발생합니까? 실권료가 발생해서 다시는 증거 신청 못하죠. 다만 예외 지연되지 않거나 과실이 없을 때. 그럼 이럴 경우에는 요거는 뭔데? 중단 과실이 없구나. 그럼 할 수 있지. 맞습니다. 13번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18조. 이게 뭔데? 증거동의죠. 증거동의는 언제까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지? 조사 완료 시까지죠. 그럼 완료한다면 더 이상 취소 처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취소 또는 철회가 완료한 이에도 인정되므로 X. 2번 여러분 자, 증거조사를 할까 말까는 법원의 의무입니까? 재량입니까? 재량이지. 그럼 철회한 증인을 다시 조사하더라도 괜찮아. 2번 5. 그 13번 문제도 정말 평이하다. 중하 정도야. 다만 요거는 증거조사 말고 증거 파트를 같이 섞었어요. 3번 자 보자. 변호인의 증거동의는 3가지 기,
상, 증. 요 세 가지는 어디에 반할 수 없다?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할 수는 없다.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증거동의야. 그럼 피고인이 증거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의사표시란 이상 변호인이 동의하더라도 효력 없어. X. 자, 그 다음에 4번 증거조사. 날 봐. 조사할 때 우리 계속 강조했다. 증거서를 어떻게 조사한다고 했지? 고지하고. 증인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신문하고. 그죠? 증거물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시하고. 증거물인 서면 어떻게 한다고 했지? 두 가지를 같이 해라. 뭐였죠? 제시와 낭독을 같이 해라. 그럼 뭐였죠? 제시와 낭독 같이 하니까 이건 틀렸지? 함께 이루어져야 되겠죠? 4번 X. 자, 14번. 다음 중 엄격한 증명. 자, 여러분 가장 간단한 문제. 엄격한 증명이냐 자유로운 증명이냐 어떻게 본다고 했니? 죄와 벌에 관련된 것은 무슨 증명? 엄격한 증명하고 범죄 이후 수사와 재판할 때 필요한 것은 무슨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럼 죄와 벌에 관련된 것이라도 예외가 몇 가지? 세 가지. 심, 몰, 공, 심신, 몰수, 공익성. 근데 그 세 가지가 지금 없어. 그냥 기본 문제. 그럼 1번 진술이 임의성 있는가? 재판할 때 필요하지. 어디? 재판할 때 필요하지. 둘째, 고소가 있었는가? 수사나 재판할 때 필요하지. 셋째, 특신 상태가 있는가? 재판할 때 필요하지. 요건 전부 다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건 무슨 증명? 자유로운 증명. 그러나 4번에 합동범위에 있어서 공무원은 범죄 구성 요건의 문제죠. 그럼 죄와 관련되는 거죠. 그럼 무슨 증명? 엄격한 증명. 자, 그 다음에 15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도 새로운 판례 없이 기존에 최근에 잘 나왔던 판례로 연합했어요. 1번 영장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물건 어떻게 돌려줘야지. 그런데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중요한 거는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증거 동의 안 돼요. 이 원칙은. 특히 그것이 뭐와 관련될 때 위법이 영장과 관련된 위법이면 아예 동의 자체가 안 돼요. 그럼 1번 이건 동의하면 사용할 수 있다. 바로 X야. 자, 2번 혈액사건 받고. 자, 여러분 사인과 사인 사이 비밀요금 괜찮다고 했죠. 맞고. 4번 자, 여러분 갑의 집을 뒤졌는데 녹음 테이프가 나왔고 그 녹음 테이프는 영장과 관계없는 을과 병의 혐의야. 그럼 압수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했지. 따라서 뭐였죠? 별도 영장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다. 맞습니다. 5번에 1번이죠. 그 다음에 16번 전문법칙. 피의자 신문 조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는 우리가 맨날 연습했던 거 누구?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제발 보세요. 그러면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일 때는 공범 다 필요 없다. 누구?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갑이 현재 피고인이다. 그럼 갑이 피고인이기 때문에 누가? 갑이 내용을 부인하면은 설사 진정성립이 인정하고 말건 증거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다. 그럼 뭔데? 기억 맞고. 자,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312조 사망 312조 사망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두 가지 뭘 갖춰라? 적법 절차와 내용 인정이야. 여러분 나 진정성립은 뭐예요?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같다는 뜻이야. 그건 일치입니다. 이건 진정성립이야. 그런데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같더라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가? 이게 내용 인정이야. 그럼 아무리 조서에 내가 말한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도 사실은 진실과 다릅니다. 그럼 그게 내용을 부인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내용 인정은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니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D끝. 여러분, 자,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A 부분과 B 부분과 C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요 A분만 진정 성립을 인정했고 나머지는 부정합니다. 그럼 아예 증거 능력 없나 A만 인정하나? A에만 인정한다. 일부에만 인정한다. 그래서 D끝 X. 자, 리을은 자, 요거 우리 마지막 우리 최근 판례 정리하면서 나왔던 문제 지문 그대로죠. 뭐 진술 조석은 신문 조석은 자술석은 다를 바 없다. 같이 취급해라. 달리 볼 수 없다. 오. 자, 그 다음에 17번 탄핵 증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여러분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312조 사망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뭐로 사용할 수 있다? 탄핵 증거는 될 수 있다. 왜 됩니까? 탄핵 증거는 자유로운 증명이거든. 괜찮다는 뜻이야. 자, 2번 아마 여러분 자꾸 우리 수업 들었을 때 문제 책에다가 요거 꼭 줄쳐라. 탄핵 증거 파트에서 제일 잘 나온다 했었을 거예요. 그게 뭔데? 탄핵 증거는 아예 조사가 필요 없나? 최소한의 조사합니까? 최소한의 조사합니다. 그래서 2번 X야. 18번 자백의 보강법칙이죠. 보기의 사례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갑과 을은 공동으로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병의 손목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정에서 갑은 자백하고 을은 부인하고 있어요. 자, 1번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은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공범 갑과 을이 있어요. 그럼 공범 갑과 을이 둘 다 자백을 합니다.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에 대한 무슨 증거 필요합니까? 보강 증거 필요한데 만약에 갑의 자백과 을의 자백을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독립성이 없어서 보강 증거가 안 되잖아. 그럼 당연히 갑의 자백과 을의 자백을 같이 봐야 돼? 분리해야 돼? 분리해야지. 그러니까 갑의 자백에는 다른 공범의 자백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번 맞다. 자, 2번 을의 진술은 보강 증거로 쓸 수 있다. 맞고. 3번 이것이 보강이 되는가? 여러분 자백의 보강 법칙은 그 자백의 증거 능력 문제입니까? 증명력 문제입니까? 증명력이 문제입니다. 과연 그 자백이 진실한가야 돼. 그럼 결국 자유심정주의죠. 다만 자유심정주의 예외적 현상을 봐야 되는데 그럼 그 보강 증거가 어느 정도 보강될 것인가? 결국 증명력 가치의 문제는 누구에게 맡겨라? 자유심정에 맡기라는 뜻이야. 맞고. 4번 갑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자, 여기서 정은 문제 박스에 안 나와. 그럼 제3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백이 보강 증거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자백과 같은 것이어야 돼. 자백과 독립적이어야 돼.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럼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맞아요. 갑이 자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럼 자기가 경험해서 그냥 가백이 들었어. 가백이 들었으니까 자백과 똑같다는 뜻이야.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야. 그럼 뭐가 될 수 없다? 보강 증거가 안 돼요. 그래서 4번이 자 여기에 뭐였죠? 보강 증거 될 수 있다. X가 됐죠. 19번 기판형 문제로서 가장 간단한 문제 1번 맞고 2번 외국의 확정 판결 기판력 없어서 다시 처벌할 수 있다. 맞고 3번 검사 불기소 마찬가지 4번 여러분 징계벌과 형사벌은 같은 겁니까? 전혀 다른 겁니까? 다른 거니까 이중 처벌할 수 있어 없어? 괜찮아. 자 4번이죠. 그리고 이번은 좀 약간 뒷부분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제10 넘어갑니다. 이게 앞에 문제 너무 치중하다가 이번에 문제 출제한 사람이 치중하다 보니까 막상 뒤에 문제에서 낼 문제가 없는 거야. 여유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딱 했는데 그러니까 요 가을 시험에서는 요 뒷부분도 좀 비중을 둘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줘. 그럼 20번에 재심. 근데 요 재심에서 기억. 특별 사면으로 형성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은 재심 청구할 수 없는가? 옛날은 그랬어요. 근데 요거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 바뀌어졌다고 했었지.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특별 사면 되더라도 이 사람이 유죄 판결 받은 기록이 남아있어. 그럼 그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툴 수 없다, 있다, 있다고 본 것이야. 그래서 1번 기억 가능하다. 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 특별 사면으로, 자, 요거 우리 요번에 다뤘던 거죠. 여기에서 형성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한 결과 무죄라면 무죄를 선고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할 때, 요거 우리 저 최근 판례 자료에서 2015년도 10월달 판례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뭔데? 바로 몇 달 전, 바로 한 두 달 전 판례 그냥 그대로 다 내버려. 그래서 요 다음번 저번 문제도 그랬고, 그래서 요 다음번 시험 칠 때 특히 최근 판례, 요 판례 문제, 판례 공부 꼭 해두셔야 돼. 자, 그럼 거기 니은 이거 한번 보세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받았어요? 특별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심을 청구합니다. 심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유죄가 나옵니다. 그럼 다시 유죄가 나오면 형을 정해줘야 돼. 근데 형을 정해줬는데 이미 이 사람은 무슨 사면을 받았습니까? 특별 사면을 받아서 형성고 효력이 없어진 거야. 그럼 형을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왜? 원래보다 나빠지면 안 되니까. 무슨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그럼 형을 정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형선고를 하면 돼. 형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문을 선고해야 돼. 그래서 니은 요거 X. 그 다음에 D끝은 재작년도 문제 한 기출 그대로 지문 그대로 옮겼다. 그래서 요거는 뭔데? 실제 조사했는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관계만 있으면 돼. 그래서 맞고. 자, 리을. 자, 요것도 제가 요거 수업하면서 몇 번 강조했다. 제발 보자. 재심을 청구하면 바로 재심합니까? 2단계입니까? 2단계입니다. 1단계와 2단계입니다. 1단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재심을 할지 말지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재심을 하기로 하게 되면 재심 심판합니다. 그럼 2단계는 아직 재심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이때 개시하기 전에는 만약에 뭐라고 하니? 죽어버리면 계속합니까? 그냥 끝납니까? 끝난다고 했어요. 그러나 재심을 개시하고 다시 그 사건을 신급에다가 재판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죽어도 관계없어요. 죽어도 명예회복해야 되니까 가는 거고, 재판 중에 소송 능력 없어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나 언제? 개시하기 전이라면 아직 할지 말지 안 정해졌죠. 그럼 이때는 죽어버리면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까? 종료됩니까? 종료된다고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리얼 요거 X가 되겠습니다. 저렇게 하고 아까 우리 공소장 변경이나 재심 이런 문제, 그 다음에 한 서너 개 정도가 약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이도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중으로 맞췄어요. 맞췄고 이 문제 자체가 잠깐만요. 자체가 결코 상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 별로 찾아보기 힘들고 최소한 요 가을 시험도 이보다 그 이상은 올라갈 거니까 앞으로 지금 여러분 딱 시간 좋아요. 그래서 4, 5, 6, 7, 8 여러 번 돌리면서 정리 나갈 수 있으니까 준비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